콜롬비아 보고타 콜엑스포 전시장 야외 새벽 4시 수천 명의 콜롬비아인들이 K뷰티 부스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 중. 일부는 태극기를 들고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전시장 전체를 조망하자 다른 글로벌 브랜드 부스는 텅 비어 있다. 2024년 11월 저는 남아메리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콜롬비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K뷰티 제품을 받아든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한다. 5년 전 K팝이 몰고 온 열풍이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장품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제시카 기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화면엔 K-Beauty Market Explosion in Latin America. 기사들이 가득하다. 15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시장 현상을 분석해왔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 아니,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9년 아카이브 영상,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토크쇼. 패널들이 한국 화장품을 보며 비웃는 표정.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미는 K뷰티를 성형공화국의 얕은 마케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토크쇼 패널 중 한 명이 말한다. 성형으로 유명한 나라가 만든 화장품, 우리 피부와 맞을 리 없어요. 그들의 편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의 피부와 남미인의 피부는 다르다. 동아시아에서 성공한 제품이 우리에게 통할 리 없다는 확신이었죠. 2024년 현재 같은 토크쇼, 같은 패널이 K뷰티 제품을 들고 열광하며 이야기한다. 하지만 2024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성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IT 기술과 빅데이터가 숨겨진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K혁신이었습니다. 페루 리마의 한 쇼핑몰 K뷰티 매장 앞 대기줄이 200m가 넘는다. 경비원들이 줄을 통제한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이건 K마직 화법이에요. 제 피부색, 제 피부 타입을 이해해 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피부과 의사가 한국제 AI 피부 진단기를 사용하며 환자를 진료한다.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기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는 제가 30년간 공부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제 본능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국제공항. 제시카 기자가 뉴욕행 탑승권을 들고 걷는다. 3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K뷰티의 성공 이유를 잘 만든 제품과 효과적인 마케팅 등도로 정리하면서요. 갑자기 공항 입국장 방향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들린다. 카메라가 급하게 방향을 틀자 수백 명의 남미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플래카드엔 Gracias Korea, K-Beauty Cambio Me Vida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다. 뭐지? K-팝 스타라도 오는 건가? 제시카가 현지 직원에게 다가가 스페인어로 묻는다. 아, 오늘 대구에서 온 한국 피부과 장비 기술자 팀이 도착해요. 3개월마다 오시는데 매번 이렇게 환영 인파가 몰려요. 제시카의 얼굴이 굳는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된다. 대구, 피부과 장비, 기술자? 입국장 문이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 5명이 걸어 나온다. 남미인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찍고 일부는 손을 잡으려 한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K뷰티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제시카가 뉴욕행 탑승권을 천천히 찢는다. 결단의 찬 표정. 뉴욕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이 진실은 기다릴 수 없다. 제시카가 노트북으로 급하게 검색한다. 화면엔 대구 의료기기 산업, Dig Medical Device Cluster, 한국, 피부과 장비, 수출 등의 키워드가 보인다.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 K-팝의 본거지도, 성형외과의 메카도 아닌 곳, 인천공항 도착. 제시카가 KTX를 타고 대구로 향한다. 기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간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대구일까? 서울의 화려한 강남, 클리닉이 아니라? 기차 안. 제시카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본다. 화면엔 대구의 의료기기 박람회 영상이 재생된다. 수십 개의 첨단 의료기기 부스,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대구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통계 그래픽이 나타난다. 대구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 2023년 18억 달러, 전년 대비 34% 증가. 남미 수출 비중 42%, 전체 수출의 1위. 2023년 대구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18억 달러, 그중 42%가 남미로 향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남미였습니다. KTX가 대구역에 도착한다. 제시카가 내린다. 역 광장에 Welcome to Daegu, Medical City 라는 영문 간판이 보인다. 내가 본 K-뷰티는 껍데기였을지도 몰라요. 화려한 패키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대구 의료기기 산업단지,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산업단지.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검소하고 실용적인 외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쇼룸도 거대한 광고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었죠. 제시카가 한 건물 앞에 선다. 간판 Dermalab Korea, AI Skin Diagnostic Solutions. 건물은 5층 규모로 수수하다. 여기가 남미 전역을 뒤흔든 그 기술의 시작점이라고? 제시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1층 로비. 벽면에 걸린 수십 개의 인증서와 특허증. ISO 13485, FDA approved, C certified 등의 마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증서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은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것을. 2층으로 올라간다. 연구실. 흰 가운을 입은 한국인 연구원들이 현미경과 컴퓨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다. 한쪽에선 AI 알고리즘 코드가 대형 모니터에 출력되어 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시카에게 다가온다. 40대 남성. 차분한 인상. 명함을 건넨다. 환영합니다. 마이어스 씨.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의 성형 기술이 남미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확히 뭘 하시는 건가요? 한국인 연구원이 미소 짓는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오해를 하죠. 한국인 연구원이 제시카를 3층 데이터 센터로 안내한다.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는 소리. 대형 스크린에 피부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가 저희 핵심입니다. 1200만 건의 피부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1200만 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 피부과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환자 동의하에 피부 데이터를 수집했죠. 인종, 나이, 성별, 기후, 생활 습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난다. 한국,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다.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된다. 보시면 이건 단순히 한국인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남미 7개국에서 68만 건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칠레. 그럼 남미인의 피부 특성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피부톤 다양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유럽계, 원주민, 아프리카계 혈통이 섞여 있어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은 평균값으로만 접근했죠. 하지만 우리는 개별화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터치스크린을 조작한다. 한남미 여성의 피부 이미지가 나타난다. AI가 실시간으로 피부를 스캔하며 수치들이 팝업된다. 멜라닌 레벨 4.7, 오일 워터 밸런스 3862, 센시티비티 인덱스 6.2. 이 여성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거주하는 32세입니다. 멜라닌 수치 4.7, 유수분 밸런스 3862. 기존 제품들은 그녀를 중간 피부톤의 복합성 피부로만 분류했습니다. AI가 더 깊이 분석한다. 권장 성분 네이시네마이드 5%, 하이루로닉 애시드 2%, 센텔라 에지아리카, 엑스트랙트 3% 등이 표시된다. 하지만 우리 AI는 보고타의 해발 2640m, 고도와 낮은 습도를 고려해 그녀에게 맞는 정확한 성분 비율을 제시합니다. 10초만 해요. 10초요. 피부과 의사도 이렇게 빠를 순 없는데. 그게 바로 한국 IT 기술의 힘입니다. 우리는 삼성, LG 같은 IT 대기업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뷰티 산업에 접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제가 놓쳤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K-뷰티의 성공은 화장품 기술이 아니라 IT 기술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제시카를 4층 시연실로 안내한다. 방 중앙에 세련된 디자인의 키오스크가 있다. 높이 2m, 터치스크린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이게 저희가 남미에 수출하는 K-스킨 AI 케어스키입니다. 현재 남미 12개 도시 340개 매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자판기 같은데요. 한국인 연구원이 웃으며 키오스크 앞에 선다. 화면이 켜진다. 얼굴을 화면에 맞춰주세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스캔한다. 3초 후 화면에 수십 개의 데이터가 나타난다. 피부 타입, 수분도, 주름 깊이, 색소 침착 정도 등. 스캔 완료. 이제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AI가 최적의 화장품 배합을 계산합니다. 화면에 분석 중. 메시지가 뜬다. 5초 후 완료 표시. 추천 성분 리스트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하단부에서 기계음이 들린다. 내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20초 후 작은 용기가 배출구로 나온다. 투명한 세럼이 담긴 30ml 용기. 이게 방금 만들어진 겁니까? 네. 1분 만에 당신만을 위한 화장품이 제조됩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모듈식 실시간 제조 시스템입니다. 제시카가 용기를 들어 불빛에 비춰본다. 용기 라벨의 QR코드와 함께 제조 일시 2024년 11월 15일 1432 사용자 GS정 0342 성분 등이 인쇄되어 있다. 한국은 화장품 제조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닌 개인 맞춤 소량 생산. 그것도 즉석에서. 한국인 연구원이 키오스크 뒷면을 연다. 내부엔 수십 개의 작은 카트리지가 정렬되어 있다. 각 카트리지엔 서로 다른 성분이 농축되어 있다. 여기 32개 카트리지에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센텔라 추출물 등 핵심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AI가 배합 비율을 결정하면 이 로봇 팔이, 작은 로봇 팔이 움직이며 각 카트리지에서 정확한 양을 추출해 용기에 주입한다. 정밀도가 놀랍다. 정확도는 0.01ml 단위입니다. 이건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밀 제어 시스템을 화장품에 적용했죠. 잠깐만요. 반도체 기술을 화장품에? 네. 한국 엔지니어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반도체, IT,
바이오, 기계공학, 모든 걸 융합합니다. 이게 K융합 기술의 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미가 열광한 건 화장품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기술 생태계 전체였다는 것을. 001600-1900 현지화의 비밀 남미를 이해하다. 한국인 연구원이 제시카를 회의실로 안내한다. 벽면엔 남미 지도와 각 국가별 데이터 차트가 붙어 있다. 마이어스 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콜롬비아 보고타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두 도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남미 대도시고 따뜻한 기후? 정답은 아무 공통점도 없다입니다. 제시카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보고타는 해발 2640m 고산지대입니다. 건조하고 서늘하죠. 반면 리우는 해안가, 고온다습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두 곳에서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 연구원이 차트를 가리킨다. 글로벌 기업들은 남미용 제품 하나로 전 대륙을 커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 도시의 기후, 고도, 수질, 심지어 대기오염도까지 분석했습니다. 차트에 수치들이 가득하다. 보고타 습도 65%, 자외선 지수 11, 미세먼지, PM2.5 평균 42, 리우 습도 78%, 자외선 지수 13 해풍, 염분 노출도 높음. 우리 AI는 고객이 거주하는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보고타 고객에겐 고보습 제품을, 리우 고객에겐 피지 조절 제품을 추천하죠. 그럼 이 모든 걸 사전에 조사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팀은 2019년부터 남미 전역을 돌며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도시의 수돗물 성분까지 분석했죠. 한국인 연구원이 노트북을 연다. 사진들이 나타난다. 한국인 연구원들이 남미 빈민가 시장, 일반 가정집을 방문해 현지인들과 인터뷰하는 모습들. 이 사진은 리마의 한 가정집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들이 쓰는 비누, 물, 심지어 세탁 세제까지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피부는 환경의 결과물이니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사는 환경이 가르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솔루션을 팝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고객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자료를 꺼낸다. 2018년 남미 화장품 시장 점유율 그래프. 로레알 32%, P&G 28%, 한국 브랜드들 합계 3%. 2018년 우리는 남미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2024년 그래프. 로레알 18%, P&G 15%, 한국 브랜드들 합계 41%. 하지만 6년 만에 역전했습니다. 한국이 시장 1위가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력? 기술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지화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비교표를 보여준다. 글로벌 기업들은 남미를 이머징 마켓으로 봤습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그대로 들고 왔죠. 가격만 낮추고 광고만 현지 모델로 바꿨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남미를 독립적인 시장으로 봤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도 남미에선 안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남미 전용 제품 라인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한국군사 제품과는 성분 구성이 30% 이상 다릅니다. 제시카가 놀란다. 30%나요? 그럼 사실상 새로운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2배 이상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K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올바른 성공을. 00200-
2,500 남미 현지인의 증언 변화된 삶. 화면이 전환된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아파트. 30대 여성 마리아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피부는 건강하게 빛난다. 3년 전만 해도 제 피부는 최악이었어요. 건조함, 뾰루지, 색소 침착. 모든 문제가 다 있었죠. 마리아가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을 보여준다. 피부 트러블이 심각한 모습. 제가 살면서 써본 화장품이 수십 가지예요. 미국 제품, 유럽 제품, 심지어 일본 제품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2021년 친구가 K뷰티 매장에 가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또 실패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매장에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직원이 저한테 화장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제 피부를 분석해 주더라고요. AI 키오스크 앞에 섰는데 화면에 제 피부 상태가 숫자로 다 나왔어요. 수분도 32%, 유분 58%, 각질층 두께 0.8mm. 처음으로 제 피부를 객관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세럼을 받았는데 라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리아 전용이라고. 그 순간 울컥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솔루션이었으니까요. 마리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는다. 2주 후 피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건조함이 사라지고 트러블이 줄었어요. 3개월 후엔 제가 거울을 보고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은 저한테 단순히 화장품을 판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돌려줬어요. 이게 K뷰티의 진짜 의미예요. 화면이 다시 제시카에게로 돌아온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남미인 73명 중 68명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품이 아니라 존엄성을 팔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게 K뷰티의 철학이었습니다. 페루리마의 한 K뷰티 매장. 키오스크 한 대가 고장 나 있다. 매장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본사에 전화한다. 그날 밤 한국 본사에서 긴급 이메일이 왔습니다. 48시간 내로 엔지니어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한국인 기술자 김민준 35세의 공구 가방을 들고 탑승 게이트로 향한다. LA 경유 리마행 비행기. 총 이동 시간 26시간. 김민준 엔지니어는 주말을 포기하고 페루로 날아갔습니다. 페루 도착. 김민준이 매장에 들어선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과 악수한다.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S 기간이 지났음에도 한국 본사는 고객의 불편을 우선시했습니다. 김민준이 키오스크를 해체하고 부품을 점검한다. 3시간 후 키오스크가 다시 작동한다. 매장 직원들이 박수를 친다. 페루 매장 직원의 인터뷰. 제가 일했던 다른 회사들은 AS 신청하면 3개월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것도 비용을 내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2일 만에 엔지니어가 왔고 무료로 고쳐줬어요. 게다가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 한국 과자까지 선물로 줬어요. 이게 뭔가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한국 특유의 정칭,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해진 겁니다. 제시카가 대구 연구소 옥상에 서 있다. 해질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진다. 대구에서 3일을 보내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K뷰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형 기술도 화려한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IT 융합 기술, 빅데이터 분석력, 현지화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남미를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섬길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K혁신이었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 목적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대구 K뷰티 트레이닝 센터, 밝고 현대적인 교육장, 20명의 남미 출신 기술자들이 한국인 강사 앞에 앉아 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대구에서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모듈식 제조 시스템 앞에 선다.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된 교육용 키오스크. 내부 구조가 모두 보인다. 여러분, 오늘은 1분의 기적을 만드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고객 앞에서 즉석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인 강사가 시연을 시작한다. AI 스캔, 데이터 분석, 성분 배합, 최종 제조까지 정확히 58초 만에 완료된다. 한국은 자신들이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남미 파트너들에게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를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콜롬비아 출신 기술자 카를로스 28세가 직접 시도한다. 처음엔 서툴지만 한국인 강사가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천천히. 괜찮아요. 다시 해봅시다. 3번의 시도 끝에 카를로스가 성공한다. 작은 세럼 용기가 배출구로 나온다. 교육장에 박수가 터진다. 카를로스의 눈가가 붉어진다. 이제 우리 고객들에게 단 1분 만에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놀라운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심을 담는 것. 강사가 수업 후에도 남아서 카를로스와 다른 수강생들의 질문에 답한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킨다. 정규 수업 시간은 이미 3시간 전에 끝났다. 이 강사는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센터에 나왔습니다. 추가 수당도 없이. 왜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공해야 우리 기술의 가치가 증명되니까요. 그들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한국식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관계로,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연결. 2024년 3월 페루리마 한 K뷰티 매장의 AI 키오스크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화면이 멈추고 재부팅해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날 이마의 한 매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매니저 루시아 40대가 당황한다. 주말이고 현지 기술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문제다. 그녀가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다. 12시간 후 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대구 본사의 기술팀장 김태윤 38세의 이메일을 확인한다.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한다. 김태윤 팀장은 주말 가족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첫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김태윤이 공구 가방과 여분의 부품 박스를 들고 체크인한다. 인천 LA 리마. 총 26시간의 여정. 회사는 AS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간이 이미 6개월 전에 만료됐음에도 리마 공항 도착.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김태윤은 호텔의 가방도 풀지 않고 바로 매장으로 향한다. 매장 도착. 루시아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한다. 정말 오신 거예요? 주말인데. 김태윤이 피곤한 기색을 숨기고 웃는다. 물론이죠. 고객님이 불편하신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K서비스 정신의 실체라는 것을. 김태윤이 키오스크를 점검한다. 3시간의 집중적인 작업, 메인보드 교체, 소프트웨어 재설치, 최종 테스트. 오후 9시 키오스크가 다시 작동한다. 루시아가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제가 10년 넘게 유통업계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이에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페루로 왔어요. 비용도 받지 않았어요. 한국은 신뢰를 파는 거예요. 김태윤이 작업을 마치고 짐을 챙긴다. 루시아가 봉투를 꺼낸다. 이건 저희 매장 직원들이 모은 사례금이에요. 받아주세요. 김태윤이 정중히 거절한다. 아닙니다. 이건 제 일이에요. 대신 직원분들 저녁 사주세요. 그는 가방에서 한국 과자 선물 세트를 꺼내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직원들이 환호한다. 그날 밤, 김태윤은 리마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총 체류 시간 18시간, 그중 15시간은 일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의무가 아니어도, 옳은 일이라면 실행하는 정신. 다시 대구 트레이닝 센터, 토요일 오전 10시. 정규 수업은 없지만 교육장에 불이 켜져 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사 박수진 42세, 15년, 경력 화장품 연구원이 5명의 남미 수강생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말 특별 세션을 열었다. 오늘은 피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박수진이 화이트보드에 쓴다. 피부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기술은 도구예요. 하지만 도구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브라질 출신 수강생 아나 32세가 질문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수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준다. 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분은 제가 5년 전 만난 고객이에요. 70대 할머니셨죠. 피부 진단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수분도 20%, 주름 지수 9.2. 하지만 저는 숫자만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평생 농사일을 하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은 돌보지 못하셨대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린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싼 제품 대신 할머니가 매일 쓸 수 있는 제품을 추천했어요. 간단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제품을요. 6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게 아니라 웃으셨어요. 내 피부도 관리받을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박수진이 수강생들을 바라본다. 이게 진짜 K-뷰티예요. 숫자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육장에 침묵이 흐른다. 아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해했어요.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파는 거네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그게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말 세션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점심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강사와 학생의 경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한국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으로 운영했습니다. K융통성과 K장인 정신이 국경을 넘어 남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8월 칠레 산티아고 한 K뷰티 프랜차이즈 매장이 개업 6개월 만에 부진을 겪는다. 매출은 목표의 40% 수준. 하지만 모든 것이 성공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지 프랜차이즈 오너 페드로 45세가 한국 본사에 솔직한 보고서를 보낸다. 현지 적응 실패, 가격, 정책 오류, 마케팅 전략 부재. 2주 후 한국 본사에서 5명의 팀이 산티아고로 파견된다. 폐점 통보가 아니라 재건 지원팀이다. 글로벌 기업들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상황.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원팀 리더 최윤정 36세. 마케팅 이사의 페드로와 첫 미팅을 한다. 페드로 씨,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결합시다. 최윤정 팀은 3주간 산티아고에 머문다. 매장 위치 재분석, 가격 재조정,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 직원 재교육. 페드로가 놀란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계약서에도 없는 일인데. 최윤정이 웃는다.
계약서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솔직히 페드로 씨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재건 작업 6개월 후 산티아고 매장의 매출은 목표의 150%로 상승한다. 페드로가 한국 본사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제가 20년간 사업을 했지만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 이것이 K장인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보고타,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각 도시의 K뷰티 매장들이 성황을 이룬다. 2024년 11월 기준 남미 14개국 237개 도시의 K뷰티 매장과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계 그래픽이 나타난다. 남미 K뷰티 시장 규모 42억 달러. 2024년 전년 대비 성장률 67%. 현지 고용 창출 18,400명.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대학교 한국어학과 간판이 보인다.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K뷰티의 성공 이후 남미에서 한국어 학습 인구가 340% 증가했습니다. 한 학생이 인터뷰에 응한다. 처음엔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의 기술, 서비스 정신,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페루리마의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 주제, 한국식 고객 서비스 전략. 300명, 규모의 강당이 만석이다. 남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인 강사가 말한다. 한국식 서비스의 핵심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제대로예요. 속도보다 정확성, 효율보다 진정성입니다.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한다. K뷰티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가치의 전파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고등학교, 진로 상담 시간. 한 학생이 상담 교사에게 말한다. 저는 한국에서 피부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브라질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상담 교사가 놀란다. 3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만 얘기했는데 한국이라니. 학생이 자신 있게 답한다. 한국이 최고잖아요. 기술도 마음도. 이것이 K뷰티가 만든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존경을 얻은 것. 리마, 공항. 제시카가 이번엔 뉴욕행 탑승권을 들고 탑승 게이트로 향한다. 3주간의 대장정이 끝나간다. 대구에서 시작된 여정이 남미 전역을 거쳐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제시카가 창가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최종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저는 3주 동안 1200개 이상의 사진을 찍었고 73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으며 8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잠시 멈춘다. 화면에 제목이 나타난다. Beyond the Floating Hotel, How K-Beauty Exported Technology and Human. 바다 위 호텔을 넘어 K-Beauty. 첨단 기술과 인간애를 수출한 나라, 한국. APAC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는 한국의 창의성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상상력.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이 보인다. 석양이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인다. 한국은 남미의 제품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팔았습니다. 트러블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에게는 자신감을, 기술을 배우고 싶던 젊은이에게는 기회를, 실패로 좌절하던 사업가에게는 신뢰를. 제시카가 노트북에서 한 사진 파일을 연다. 콜롬비아의 마리아가 웃고 있는 사진. 마리아는 이제 K뷰티 매장의 피부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플래시백. 마리아의 목소리. 한국은 제게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에요. 존엄성을 줬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이것이 K뷰티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경제적 교환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 노트북 화면에 통계 자료들이 나타난다. 2024년 K뷰티는 남미에서 4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8,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340%의 한국어 학습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진짜 이야기를 담지 못합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페루의 김태윤 엔지니어가 루시아와 악수하는 장면. 26시간을 날아간 엔지니어의 헌신을. 칠레의 최윤정 이사가 페드로와 함께 매장을 재건하는 장면. 실패한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은 인내를. 대구 트레이닝 센터의 박수진 강사가 주말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 주말을 반납하며 철학을 전한 열정을. 이 모든 순간들이 K뷰티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매뉴얼로 가르칠 수 없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제시카가 창밖을 바라본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다. 한국은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매출 1위가 성공일까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성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일까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자도 함께 얻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된다. 뉴욕타임스 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K뷰티 광고가 나온다. 하지만 제품 광고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예고편이다. K-Beauty Revolution, How Korea Changed Latin America. K-뷰티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강의실에서 교수가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한다. 제목 K-Beauty's Human-Centric Globalization Strategy.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들이 한국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한국 기업들은 왜 단기 이익보다 장기 관계를 선택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든다. 그들은 고객을 숫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봤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21세기형 글로벌 전략입니다. Capitalism with Humanity. 인간애를 담은 자본주의. UN 본부. 뉴욕. Global Sustainable Business Forum 세션.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선다. 한국의 K뷰티 모델은 이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수를 보낸다. 한국 국기가 화면에 크게 비춘다. K뷰티가 남미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섭니다. 현지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Instituto de Coreano 한국어 학원 간판이 보인다.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이 웃으며 한국어로 대화한다. 2024년 남미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280% 증가했습니다. 한 브라질 유학생이 인터뷰에 응한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기술도, 철학도. 그리고 브라질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처럼.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존경과 신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한다. 제시카가 노트북을 닫는다. 최종 문장이 화면에 남아있다. Korea is no longer a follower. Korea is a leader.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한국은 리더다. 공항 밖. 제시카가 택시를 탄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건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미요. 아, 거기 요즘 한국 제품 때문에 난리라며? 제 아내도 한국 화장품만 써요. 제시카가 미소 짓는다. 네,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해가 지고 있다.
한국은 US 뉴스 선정 세계 6위 강대국입니다. 3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 반도체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고 AI를 인간의 따뜻함과 결합하는 상상력,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26시간을 날아가고 주말을 반납하고 실패한 파트너를 끝까지 지원하는 헌신, 그리고 완벽한 실행력, 12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도시의 수질까지 분석하며 1분 만에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기업 경쟁력을 넘어 K소프트 파워가 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장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인다. 한국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온다는 것을. K뷰티가 이룬 기적. 그것은 남미 사람들의 피부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최종 자막이 나타난다. K뷰티가 이끈 글로벌 인식 변화. 한국.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리더입니다. Core not just exporting products, but exporting hope. 한국 제품이 아닌 희망을 수출하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입니다. 창의성과 인간애와 완벽한 실행력이 결합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